안녕하세요. HIV 이뮤노믹 백신이 다른 표준 핵산 백신 기술과의 차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MHC2가 있습니다. 먼저 백신 개발에서 MHC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 개발 중인 요거 백신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전부 다 MHC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MHC1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둘 다 MHC2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일단 MHC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MHC 클래스 1이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 MHC2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장기 이식을 할 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항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MHC가 있습니다. 그래서 MHC, 그래프트가 가지는 것과 호스트가 가지는 MHC가 일치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게 자기 비자기를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숙주세포가 있습니다. MHC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면역 개는 너는 자기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하게 생긴 얘도 이제 너도 자기다. 그런데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얘는 비자기다. 너는 우리랑 같은 게 아니라 적이다 해서 죽여주마 라고 말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HC는 네 편, 내 편을 나눈다는 거죠. 피하 식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는 그 장기식 같은 경우에는 MHC보다는 HLA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고 하는데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숙주 호스트가 있고 이식편 그래프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트라는 것은 접붙임이라고 해서 나무 줄기나 눈을 다른 나무까지 옮겨 붙인 장기 이식도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에서는 MHC라는 걸 많이 보는데 장기 이식에서는 HLA라는 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HC도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1, 2 클래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은 모든 체세포의 발현, 2는 비세포, 대식세포의 발현, 두 번째 거는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항원 제시 세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MHC랑 HLA도 같다고 했잖아요. 또 이걸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제 몰레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항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로 말하고 싶을 때는 몰레큘, 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의 뉘앙스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항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 같은 거니까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은 이제 분자, 항원, MHC, HLA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HC 클래스 1 몰레큘로 들어와 보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알파 체인, 이게 베타 체인 이렇게 생겼고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알파 체인, 베타 체인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긴 게 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세포막 쪽에 여기 하나 막대기가 있고 2 같은 경우는 2개 막대기가 있었잖아요. 자, 아까 봤던 그림 여기 세포막 쪽, 인재질 쪽에 보면요. MHC 클래스 1은 막대기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MHC2 같은 경우에 막대기가 2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런 모양 차이에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는 항원 펩타이드를 끼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막대기, 요거는 두 개. 클래스 2랑 클래스 1이 생긴 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체인이랑 베타 체인 중에 이 알파 체인이 클래스 1 몰레큘의 다양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도 보면은 알파 체인이 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체인만을 MHC 클래스 1 몰레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 베타 체인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MHC 클래스 1 몰레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MHC에 관련해서 자기 비자기를 인식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 T세포가 있습니다. CD8 파지티브 셀이라고 되어 있고 CD4 파지티브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헬퍼 T셀, 얘는 킬러 T셀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이 수용체를 이용해서 항원 펩타이드를 인식하고 MHC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CD8이라고 적혀 있고 여긴 CD4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클래스 1, 8.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요. 1 곱하기 8.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4. 그래서 둘 다 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8, 2, 4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보통 체세포에 많고 요거는 항원 제시세포에 많죠. 그래서 헬퍼 T셀이 이거를 확인하고서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다른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싶으면 너 죽이고 맞다 싶으면은 살려주고 정상 세포일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판결 과정을 보면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요 T세포가 판결을 내린 거죠. 보면요. 처음에 MHC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맨 처음에 장기식 때 봤던 그 MHC죠. 일치하지 않는다. 비작이다. 그래서 제거한다. 라는 메커니즘이 되고 여기 CD8, CD4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 그럼 일단 OK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펩타이드를 봅니다. 요게 이제 자기. 그럼 OK. 비작이면은 제거한다. 그래서 여기 MHC를 봤는데 OK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항원 펩타이드 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죽이고 OK면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HC 의존성 면역, Dependent Immunity는 뭐냐면 MHC와 항원 제시에서 설명한 요거 CD4, CD4 관계하는 면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장점이 뭐냐? 면역을 기억할 수 있다. 메모리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처음에 봤던 유나이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MHC2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메모리 반응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백신들은 이 MHC2 요소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반응이 약하다. 근데 우리 유나이트 플랫폼에서는 이 MHC2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모리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MHC 의존성 면역에서는요, 이제 비자기 판결을 내리죠. 자기 판결을 내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자기, 너는 우리 편이 아니네? 라고 해서 T세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분열해가지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겠죠. 그때 일부가 이제 메모리 T세포로서 우리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까지 남아서 또 같은 비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또 얘가 분열해서 좀 더 빠르겠죠. 이런 게 이제 면역인데 이런 메모리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MHC 의존성 면역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T세포뿐만 아니라 B세포도 마찬가지죠. 둘 다 후천 면역에 있는 건데 얘도 메모리 B세포로 남아가지고 다음에 비자기가 침입할 때 더 빠르게 항체를 생산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MHC 의존성 면역에서는 비자기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기억 림프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창고에 무기들이 각종 무기들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경험치를 높여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제 그게 유나이트 플랫폼에 있다라는 점이고 이렇게 설명했듯이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더 보면요, MHC는 이제 다형성의 유전자라서 매우 많은 수의 대립 형질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MHC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할 경우에는 거부 반응을 억제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공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질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인데 대립 형질할 때 그 형질이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완두콩 여러 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뭐 황색, 녹색, 둥글다, 주름지다, 녹색, 황색, 매끈하다, 잘록하다, 보라색, 흰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것들을 나타낼 때는 이제 대립 형질 이제 과거 고전적 메델 유전학에서는 영어 대문자가 우성, 소문자가 열성. 그래가지고 우성 유전자는 R, 열성 유전자는 요 소문자 R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형질 표현할 때 RR, 뭐 RR 이런 식으로 썼는데 현대에는 너무 많은 대립 유전자를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델 시기에는 이제 형질이 곧 유전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연구가 계속되면서 유전자가 발현하여 형질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 유전자는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립 유전자 간의 관계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다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맨델이 키 큰 완두랑 키 작은 완두를 교배시켰는데 여기 T가 대문자니까 얘가 우성이겠죠. 잡종 1세대는 모두 키가 컸다. 왜냐? 우성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트 플랫폼이 MHC2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력한 메모리 반응에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